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에서 마련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법안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에 편승해서 발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 명칭만 보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뿐이죠. 이 특강은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잘못되었고, 이 법안의 내용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리기 위해서 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강 순서는 먼저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에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 법안이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서 창립한 보금법률가회를 소개하고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4월에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찬성하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과 KBS가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KBS 뉴스를 통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의 9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세종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던 국회의원실엔 항의 전화가 수시로 쏟아졌습니다. 부원적으로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한당하거나 또 우리 또 있는 종교의 자유와 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요청드렸던 거 관련해서 혹시 좀 의원실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싶어가지고. 발의 사흘 전에서야 간신히 10명을 채웠습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전체 300명 중 94명만 응답했는데 법안 제정 찬성은 69명, 반대는 25명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를 물었더니 차별금지 항목 중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성적 지향 항목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 등 외부로부터 차별금지법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89%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법안 명칭만 보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 여론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었죠. 이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 최소
발의 정족수인 10명만, 그것도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했고, 이에 대해서 300명의 21대 국회의원들 중에 24%인 69명만이 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27%에 불과했고, 그것도 차별 사회가 대부분이 남녀의 성별과 연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 같은 소수자에 대한 것은 17개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 1순위로 지적한, 그리고 2순위, 3순위까지도 다 합쳐도 14.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게 되면 성소수자나 외국인 등에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주는 것이 되고, 그 결과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여론조사에 편성해서 정의당에서 만든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2020년 6월 29일 국회의원 발의 최소 정족수인 10명만의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SBS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거라 입법까지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에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의를 주도한 정의당은 의원이 6명뿐, 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4명을 설득해 발의 정족수 10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빼면 모두 비례대표들입니다. 지역구에서 영향력이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 등이 동성애자 특혜법이라거나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라 지역구 의원들은 동참을 꺼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먼저 법안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유가 23가지나 되고요. 그 다음에 4개 영역으로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발전되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그 적용 영역이 확대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히 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역차별법,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은 성별, 또 성정체성,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그런 성 외에 젠더와 같은 사회학적인 성을 인정하게 되면 성전환 수술하지도 않고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성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또 동성애를 확대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만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소위 소아성애자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인데도 교육부가 정상적인 것이다. 이 교육과정에 이렇게 만들어서 의식 개선 교육을 교사와 학생들의 하여금 받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역차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법은 종교나 사상, 정치 이념 등 때문에도 차별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 또 두려움 등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가 진리라고 말할 경우에 듣는 사람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시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러한 취지로 전도를 할 경우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고발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은 곧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는 출신 국가나 국적,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경우에 첫째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면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 내국인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역차별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 근로 또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나 파견 근로자들도 통상 근로자와 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면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사용자는 파견 근로, 기간제 근로, 일종의 알바죠. 또 기간제 단시간 근로 이런 사람들과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만큼 국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외국의 이런 피해 사례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되고 종교와 신앙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형법과 같은 기존 법에 모욕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부족하게 되면은 소위 장애인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처럼 이런 성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극히 이러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 이러한 법을 적용되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난 2020년 7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저지를 위해서
보금법률가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직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학 교수 등이 공동 대표로 있고, 또 이영훈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과 같은 교계 지도자가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 보금법률가회 공동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조배석 전 국회의원이 상임 대표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보금법률가회 임원들의 이름을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하면 이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강 후에는 안창호 보금법률가의 대표 중에 한 분이신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재판관님의 인터뷰를 시청하는 것으로 이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